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농업 수입 보장 손해평가 과수에서는 포도가 유일하고요. 밭작물에 이제 6개 품목이 있죠. 먼저 포도부터 한번 해보고 밭작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도 강의는 저희가 포복자 강의할 때 다 했던 부분이 중복이에요. 중복이라서 조금 빠르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관한 부분들만 조금 자세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은 수입이 감소되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거죠. 하지만 수입이 감소되었을 때만 주는 건 아니고 수확량이 감소되었을 때도 주고 수입이 감소되었을 때도 주는 두 가지 보험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보험이고요. 농업 수입 보장 보험에 들면 수확 감소 보장 보험, 우리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보험은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계약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보험 상품 중에 하나고 이게 개시가 되어서 딱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이 마감이 돼버리는 보험품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누구나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역도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농업 수입 보장 수확 감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푸는데 수입 보장 같은 경우는 지역을 한정지어서 판매를 합니다. 상품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반영해서 수입이 감소되었을 때도 주죠. 근데 대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어떤 얘기냐면 수확기에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수확량이 엄청 줄었다는 얘기예요. 수확량이 엄청 줄어드는 건 사실 우리가 수확 감소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확기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저희가 기준 가격으로 저희가 그 실제 수입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저희가 이제 앞에 수확 감소 보험금으로 계산한 보험 공식이나 이거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으로 그 산정한 보험금이나 금액이 같게 나와요. 수확기 가격이 상승했을 때. 결국은 평수 미평이나 우리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 했던 거나 값이 같게 나온다는 거. 수확기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뭔 얘기냐면 수확이 감소했을 때 주는 보험금 상품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하락도 보상을 해주고 수확량 감소에 의한 손해도 보상을 해주는 게 농업 수입 보장 방식 보험금이더라. 가수는 포도만 해달이고요. 포도는 이제 비가림 시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도 되겠고 비가림 시설도 되겠네요. 자, 조사 종류 동일합니다. 이거 수익 감소 보장 방식에서 했던 조사 종류와 동일하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과수, 과중,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가 있고 포도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가 있는 겁니다. 같죠? 이거 수입 보장 수확 감소하고 자 단지 다른 거 하나 요거 별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중 조사를 저희가 종합과수 수입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만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한해서 품종별로 각 수확기 그죠? 수확기 각 품종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 감소 보장은 과중조사를 무조건 모든 농지, 가입한 모든 농지는 과중조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다르다는 거,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기별 조사 종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과수 조사. 착과수 조사 언제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의무조사, 전체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과중조사 또한 의무조사, 전체조사입니다. 수확기 각 품종별로 다 합니다. 착과 피해 조사, 착과조사, 착과수조사,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하죠. 50, 80, 100%. 낙과 피해 조사, 낙과수 조사,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 이미 기수화해버린 거 할 수 없잖아요. 기수화해버린 거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착과 피해가 너무 없는 거 피해 구성조사 생략하죠.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생략하는 거 어떤가요? 너무 피해가 심한 거 반대입니다. 착과 낙과는 고사나무 피해 조사 있고요.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 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저희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근거자를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서
지금은 이게 종합과수이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지만 보통은 다 다르죠. 품목마다 논작물일 경우에 밭작물일 경우에 다 다르니까 어떤 조사가 추가 조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품목별로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 착과수 조사 있죠.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전건,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조사 시기 알아두시고요. 착과수 조사는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원부터 수없이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서 나무수를 조사합니다. 나무수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 실, 미, 고, 기라고 했죠. 이제 기수학이 있으면 기, 그다음에 수학불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착과수 조사를 한다. 마지막에 하는 거 항상 미보상 비율 조사. 과중조사입니다. 이거 사고 접수된 농지 아니고 이거 해놓을게요. 수입보장 농지로 가입된 농지 모든 농지 실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수입보장 포도이기 때문에 그냥 가입된 모든 농지 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확 시기에 하고요.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 갖고 품종별 가실개수와 무게를 조사합니다. 가실개수와 무게 조사는 과중조사는 모두 같았죠.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가 있고요.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포도만 농지당 30개입니다. 나머지 과수는 농지당 60개죠. 복숭아, 자두도 그렇고 밤, 호두, 그다음에 이 과중조사를 하는 건 다 60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과중은 뭐예요? 무게 나누기 개수더라라는 것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표본과실 추출 품종별 20개, 농지당 포도 30개 되겠습니다. 포도 송이가 크니까요. 다른 것보다 송이가 크기 때문에 60개 따버리면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을 계약자가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죠. 30개만. 과중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 과중 설치하거나 출하자료 과중조사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미보상 비율조사, 과중조사 여러 개 실시되었어요. 최초 조사값 사용합니다. 제조사 금증조사 있었으면 제조사 금증조사 값을 따라갑니다. 제조사 금증조사는 미보상 비율은 어땠나요? 가장 높은 거 최대값 미보상 가지고 오죠. 이 역시도 제조사 금정조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조사 금정조사의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유발 재해가 있었을 때만 하죠.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착과수 조사. 나무수 조사하고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하고 적정 표본주수 산정해서 표본주를 선정하고 거기에 착과수 조사하는 거 동일합니다. 표본과실 추출 품종별로 20개, 그다음에 포도 농지당 30개이더라.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추출합니다. 착과 피해조사는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이지만 낙과는 그대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그거 구분. 자, 수확이 완료되었어요. 피해 구성조사가 의미 없어요. 피해 구성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낙과 피해 조사, 착과수 이후에 낙과 피해가 발생된 농지에 한해서 표본조사로 기본을 하지만 굳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다 모아놨어 라고 하면 전수조사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임의의 과실 100개 추출해가지고 품종별로 나눴어요. 이거 품종별로 우리가 비례배분했습니다. 자, 나무수 조사, 조사 대상 주수 계산, 적정 표본 주수 산정입니다. 적정 표본 주수 산정하고 밑에 우리 수간 면적 내에 낙과수 셀 때 내 수간 면적 안에 들어온 거는 전부 다 나의 낙과수로 본다고 했죠. 옆에 나무에서 굴러 떨어져 왔더라도 내 걸로 본다. 왜? 내 거도 굴러 떨어져 와서 저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수조사 이거 한 곳에 모두 묶어놨을 때 모아놨을 때 한다고 했죠. 100개 이상 추출해서 낙과수가 이것만큼 있어요. 전체 품종이 몇 개예요? 내 거 품종이 몇 개예요? 이렇게 해서 품종별로 해서 나중에 구분한다는 거. 자, 전수조사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표본과실 선정. 3주 이상의 표본주라는 게 낙과 피해 구성 조사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라는 거. 자, 조사 당시 수확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낙과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해요. 이럴 때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고사나무 조사. 나무보장, 손해보장에 특이하게 가입해야만이 고사나무 조사하겠죠. 포도는 하잖아요. 포도는 하고. 예전에는 뭐 나무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명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나무 금액에 대한 건 다 사라졌죠. 사라져서 금액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다. 수령, 인수 제한, 수령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 언제 조사하느냐?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하는데 보통은 나무 손해보장 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합니다. 우리 종합과수의 보통 나무 손해보장 어떻게 1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11월 30일까지이죠. 보상하는 재여부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나무수 조사합니다. 나무수는 수확 완료 전에 고사된 거, 수확 완료 전은 어디 우리가 할 때마다 작가수 조사하고, 낙가수 조사하고, 착가피해 조사하고, 낙가피해 조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나무수를 다 조사하잖아요. 나무수 조사하고 조사 대상 주수 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온 고사 주수를 말하는 거고, 수확 완료 후 고사 주수라는 거는 우리 과실이 포도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끝나잖아요. 보장 종료가. 10월 10일부터 해서 그 나무는 언제까지인가요? 11월 30일까지잖아요. 11월 30일까지 그 기간 안에 수확이 완료된 후에 고사된 주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미보상 주수. 고사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나무 손해보장은 어떤 것만 보장해요? 보상하는 제로 고사한 것만 피해율에 올려주죠. 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거는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미보상 주수. 고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보상 고사 주수로 분류하고 피해율 산정 시에는 산정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수확 완료 후에 고사 주수가 없어요. 계약자가 통화를 했는데 없대요. 그럼 고사나무 조사 생략 가능합니다. 모든 품목의 동일이에요. 그 부분은. 자, 비가림 시설 조사 5회 때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할 때 원해 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 잘 봐주십사 말씀드렸어요. 비가림 시설은 구조체, 피복제,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수리비를 산출합니다. 우리 그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구조체 피복제도 있고 부대 시설도 있었잖아요. 비가림 시설은 부대 시설은 빠진다. 구조체 피복제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수리비 산출. 평가 단위는 원예나 동일합니다.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동 기준 보험 목적물별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피복제의 피해 면적 조사합니다. 이 부분은 같죠. 우리 원예에서도 원예 시설도 피복제의 피해 면적 구한다 해서 결국 하우스 폭, 하우스 길이 이것도 똑같죠. 비가림 시설 폭, 비가림 시설 길이가 되겠네요.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이것도 원예하고 동일.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어요 한다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 수량 및 교체 비용을 산정하고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하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 면적 확인 후에 보수 비용을 산정합니다. 자, 그러면 수확량 우리가 지금 하는 현장 조사 방법을 배웠으니 수확량 산정을 어떻게 할까? 계산식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종합가수 수확량 감소 보장 방식에서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할게요.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준 거더라. 착과량은 착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수확량이었죠. 착과 수확량 어떻게 구했나요? 착가수 곱하기 계당 가중. 미보상 주수는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합니다. 미보상 주수에 사고당 감수량 구해보겠습니다. 사고당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이 있고 낙과 감수량이 있고 고사나무 감수량이 있더라. 그래서 각각 더해준 값이 전체 감수량이 되겠더라. 착과 감수량은 금차 착가수에다가 계당 가중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을 곱하고요. 낙과 감수량은 낙가수에다가 계당 가중의 금차 낙가 피해 구성률. 고사는 어떻게 해요? 금차 고사 주수입니다. 금차 고사 주수에 주당 착가,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 이때 나왔던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를 더해서 원래는 이 나무에 얼마가 달려 있었겠니를 이걸로 추측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당 가중. 자, 고사 주수는 전체 피해를 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맥스 A. 여기도 금차 착가 피해 구성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조사한 조사 착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개념이죠. 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스 A 개념입니다. 맥스 A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기 착가 피해 구성률입니다. 그리고 고사나무 감수량 구할 때 금차 고사주수 온다는 거 꼭 고사주수에 기 고사주수 빼줘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비가림 시설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험가입 금액 할 때는 우리 비가림 시설 어떻게 했나요? 80에서 130%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했습니다. 뭘로? 제조달 가액으로. 제조달 가액은 그럼 어떻게 산정했어요? 시설비에다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다가 면적을 곱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자체 80에서 130% 안에만 가입을 하면 전부보험으로 봅니다. 원래는 100% 해야 딱 전부보험인데 80에서 130% 안에 가입을 한다라고 전제조건 하에 보험가입을 했기 때문에 80%로 가입하든 130%로 가입하든 모두 전부보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에는 비례보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손해 할 때도 똑같이 우리 손해액 산출할 때처럼 비용손해도 같이 한다고 지금 정리가 됐죠. 기본서에. 그렇기 때문에 비용손해도 우리가 지금 손해액에서 자부담을 빼는 것처럼 똑같이 자부담 뺀다고 했고 비례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하지 않는 거 비가림시설, 원해시설 동일합니다. 비례보상 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례보상 했던 거는 해가림시설. 그 다음에 우리 가축도 비례보상 했고 뭐도 있나요? 축사도 했죠. 자, 피해조사는 구조체와 피숙제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수리비 산출한다는 거. 구조체, 피숙제 두 개만이에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동 기준. 피복제는 피해 면적, 구조체는 골조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체 비용, 그다음에 보수 비용 산정한다. 보험금 산정 이제 보겠습니다. 포도는 작물이죠. 작물은 우리가 가피자 공식을 사용합니다. 보험금 상정식은 같아요.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보험금 상정 공식은 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다르다고. 뭘로 가지고 이거 지금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만큼 줄었느냐는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만큼 줄었느냐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금액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공식은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마이너스 나누기 기준 수입이더라. 이때 기준 수입이란 건 뭘까요? 평년 수확량에 제일 처음 가입할 때 책정한 기준 가격을 곱하는 거. 보통은 100%로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기준 수입과 보험 가입 금액은 동일하게 되겠죠. 100% 가입이라고 한다면. 자, 실제 수입은 내가 수확량에다가 내가 얼마만큼 수확했지 거기에다가 가격 하락에 대한 걸 보상해주기 때문에 농지별 기준 가격과 농지별 수확기 가격을 비교해서 작은 값을 곱해줍니다. 자, 근데 이 수확량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수확량은 실제로 얼마만큼 수확한 거 이것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수확량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붙냐면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을 합해주는 거예요. 왜? 미보상 감수량은 실제는 감수가 되었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확량 산정할 때도 미보상 수확량을 더해줬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수확량 안에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준 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미보상 감수량에 갔을 때는 뺍니다. 수확량이 올 때는 더해줍니다. 이 개념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해요. 자, 미보상 감수량은 수확량이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게 감수량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보상 비율 최대값. 아까 우리 앞에 조사할 때 배웠죠. 미보상 비율은 최대값을 사용한다. 하지만 재조사, 금정조사라고 한다면 그 값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있습니다. 포도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피해율은 이 피해율하고 다르죠. 왜냐면 이거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피해율이고 이거는 수확량 감소에 대한 피해율이잖아요. 수확량이 줄은 거에 대한 피해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량 감소 보장 피해율을 구할 때 공식하고 같습니다. 피해율이 평, 수, 미, 평. 그래서 수익 감소 보장 포도 문제는 내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죠. 왜냐면 이 수익 감소 보장 해갖고 특약을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까지 걸어놓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시험 치러가는 수험생들은 굉장히 시험장에서는 당황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피율이 나오면 여기 피율에다가 곱하기 이 피율에다가 곱하기 그냥 10% 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면 이 피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대한 피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출제하기 굉장히 좋겠죠. 자, 비가림 시설 지급보험금입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보험가입금하고 비교하죠. 손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입니다. 10%인데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 자, 피복제 단독 사고다라고 하면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화재 손해는 특약입니다. 자조화 중에 화재는 특약. 그래서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잔존물 제고비용 손해액의 10%가 한도더라. 손해액의 10%가 100만원인데 잔존물 제고비용 실제 200만원 들어갔어 하면 100만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가림 시설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뭐? 한도가 있죠. 보험가입 금액 한도더라. 나머지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에서 자기부담 한도가 100만원인데 자기부담금을 70만원밖에 안 냈어. 안 냈다고 한다면 잔존물 제거 비용, 그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합니다. 차감합니다. 자기부담금 한도 100만원을 채울 때까지. 그럼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구조체와 피복제 제조달가액을 산정한다라고 했죠.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 수리복구를 했다라고 하면 제조달가액으로 주지만 이거 역시도 그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 수리복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가, 감가, 상각된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농업수익감소보험금 기본수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거는 뭐 때문에요? 가로넣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수익감소보험금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 공식 같고요. 피해율 기준수입 마이너스 실제수입 나누기 기준수입. 자, 기준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농지별 기준가격 곱해요. 같습니다. 자, 실제 수입은 조사한 수확량입니다. 조사한 수확량과 뭘 더해요?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요. 이게 보험회사에서 인증해준 수확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별 기준가격과 농지별 수확가격 중 작은 값. 만일에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평년 수확량으로 대체한다고요. 평년 수확량으로 대체하더라. 아니한 경우 평년 수확량 대체. 자, 그 다음에 만일에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평년 수확량을 하는데 별표 하나 있죠. 이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평년 수확량 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기본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은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했죠. 포도의 착색이 불량한 거는 결국은 품질 저하잖아요. 상품. 품질 저하로 인한 거는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품질 저하는 원래 보상해 주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보장 특약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더라. 피해율 평수 미평 꼭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농업수익감소 보장 피해율과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피해율은 다르다. 나무손해보장 특약보험금 가피자 공식 갖고 피해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모든 품목 나무손해보장하는 모든 품목은 동일합니다. 고사된 나무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고사된 나무 결국은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나무만 인정. 수확불능 나무 아니에요. 고사된 거예요. 나무손해보장에서는. 피해주수는 수확 전에 고사된 것도 있고 수확 완료 후에 고사된 것이 있어 다 더합니다. 미부상 고사주수는 뺀다 안 뺀다? 뺀다 안 더한다고 피해주수에서. 자, 자기부담 비율은 나무손해보장은 정해져 있죠. 5%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가림 시설 사고 때마다 1사고마다 제조달 기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손해가 생긴 때와 고세세의 가액입니다. 손자이기 때문에 보험금 공식이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야 보험금을 주겠죠. 뭐하고 비교하나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것 손자와 보험가입금을 비교해서 작은 값. 자, 중복계산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이제 생략할게요. 손해액에서 지급보험 공식이 같다. 지급보험금 계산 공식이 같으면 보험금의 합계를 가지고 하고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하면 보험금의 합계각을 가지고 보험가입금액 가지고 하느냐 보험금액금 가지고 하느냐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손해액만 하고 자기부담은 빼지 않습니다. 중복보험일 때는 비용손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그것은
이거 타인을 위한 보험 이거는 말씀드렸죠. 앞에 이제 그 원회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A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을 들 수 있고, 자 임차인이 소유자를 위한 보험을 들 수 있죠.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가 났어요. B, 이 임차인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대입권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손해액이 뭐 5천만 원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C란 동일한 보험회사에 들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청구권 대위 행사해가지고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받아서 주고 막 이렇게 돌고 이랬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한테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보험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험에 들었잖아요. 바로 그냥 C가 이 사람한테 줘버린다고요. 그러면 B한테 줘보면 B가 A한테 바로 주면 되겠죠. C는 한 번만 준다고 이 사람한테. 이걸 없는 계약으로 하고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말은 똑같이 이런 보험이 들었지만 이 사람이 A가 B한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가액이 여기는 5천만 원, 여기는 3천만 원 났어요. 전체 손해가 7천만 원 났다라고 하면 여기서 3천만 원을 보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체 손해가 5천만 원이라 해볼게요. 5천만 원이다. 여기서 뭐 5천만 원, 여기서 3천만 원 보존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 3천만 원 바로 보존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뭐 여기에서 보존 받는 거 빼고 나머지 2천만 원, 5천만 원이지만 나머지 2천만 원 있죠. 나머지 2천만 원만 요 A한테 바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 목적을 가입했다. 왜냐면 비가림 시설 한 동이 있고 두 동이 있고 세 동이 있고 A동, B동, C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로 한꺼번에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서 보험금을 이제 산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도 한 번에 하지만 이 A동에 대한 거, B동에 대한 거, C동에 대한 거 각각의 보험 가입 금액을 따로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결국에 보험금의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걸 거예요. 자, A동 따로 산출, B동 따로 산출, C동 따로 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0만 원 곱하기 A동, B동, C동의 보험 가액을 가지고 전체 보험 가액 합계분의 A동의 보험 가액을 가지고 A동의 보험 가액 금액 결정 따로, B동 따로, C동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 수리 복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시가로 한다고 했죠. 시가로 계산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제조달 기준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입니다. 감가상각률 어떻게 구했나요? 경과가 얼마나 됐지? 경과 연수에다가 곱하기 1년마다 얼마만큼 경년 감가가 돼? 경년 감가율을 곱했습니다. 그럼 경년 감가율을 어떻게 구했나요? 100%에서 보통 유형자산의 잔가율을 20% 본다고 했죠. 20%에서 내용 연수를 가지고 나눈 거가 경년 감가율이 되더라. 만일에 네 내용 연수를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나요? 수정 잔가율 30%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어디든 그 유형 자산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갑니다. 수정 잔가율 부분들도. 비가림 시설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자, 계약자가 이거 손해 발생하고 적어도 180일 이내에는 수리 복구하고 재보험사업자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고 서면 통지해야 되는데 180 이내에 서면 통지하지 않았어요. 이때도 시가 보상합니다. 자, 자기부담금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 피복제 단독사고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당, 사고 때마다 적용합니다. 사고 때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 자, 우리 비가림시설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뭘 넘어갈 수 없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가에서 방법 적용해서 계산한다 했죠. 결국 이게 무슨 방법이면 손해액이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 하라는 거예요. 꼭 똑같은 방법. 이게 이제 그 기본세는 가에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앞부분이 가나다라로 하죠. 1, 2, 3,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죠. 1, 2, 3, 4 되어 있는 부분 다 이거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 손해는 기타 협력비용, 보험가액 초과해도 주고 이건 그냥 전액 지급이죠. 전액 지급입니다. 손해방지비용, 대입금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그러면 이 보존비용에다가 자기부담금 차감한다는 얘기죠.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으면 잔존물 보존 비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존 비용이 있으면 제거 비용 둘 중에 하나.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 시설에서 정리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는 너무나
비용 손해에 대한 것을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과 원해 시설은 각각 보험 가입을 결정할 때 80에서 130, 90에서 130%에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한 것 자체를 전부 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비례부상이란 게 없습니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비례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 손해를 산정할 때도 역시나 비례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뺀다고? 똑같이 손해액에서 자부담을 뺀 것처럼 비용 손해도 비용 손해에서 비용 손해의 10%에 해당되는 것만큼 자부담을 뺍니다. 만일에 자부담을 손해액에서 100만 원 이미 채웠어. 손해액이 2천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손해액의 10% 200만 원이지만 우리가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만 주잖아요. 100만 원 이미 앞에서 채웠어. 손해액에서. 그러면 뒷부분에서 자부담을 뺀다 안 뺀다? 안 뺀다고요. 자부담의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뺀다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자부담 다 빼야지. 손해액 한도 그 자부담 100%, 비용 손해 한도 자부담 100% 이거 아니에요. 자부담의 한도는 전체가 100%예요. 그래서 100%가 앞에서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비용 손해에서 자부담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에서만 한도 20만 원 한도 있었죠. 자, 그 손해 방지 비용. 자, 해가림으로 넘어갈게요. 기타 협력 비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대로 다 지급이에요. 자, 해가림 시설은 처음 가입할 때부터 보험 가입 금액을 감가해서 가입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 전부 보험, 초과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자부담도 빼고 비례보상도 하는 게 보험 가입을 산정할 때도 그렇지만 나머지 비용 손해를 산정할 때도 동일하더라. 그리고 해가림 시설에서 손해방지 비용에 한도가 있었죠. 20만 원 한도가 있었더라. 축사 가볼게요. 축사 비례보상합니다. 부보 비율로 하죠. 보험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의 80%로만큼 비례보상을 하고요. 축사는 잔존물 제거 비용과 손해방지 비용에 대한 것만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축사는 자부담이 풍수, 설, 지진이 있대 자부담 50만 원만 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50만 원을 뺐잖아요. 그래서 DV에서 자부담을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축입니다. 가축은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 하고 자, 앞에서 우리가 그 가축도 똑같죠. 가축도 손자 방식이잖아요. 손자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자부담을 전부 뺀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가축은 기본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잔존물 처리 비용만 자부담을 빼고 나머지 비용세는 자부담 빼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은 모두 합니다.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5월 10일자 기본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별표 산식 우리가 이거 별표 산식 지금 우리 종합가수하고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요건 생략할게요. 한번 보시고요. 기준 수입 실제 수입 빼 가능한 부분만 볼게요. 피해율 산정 기준 수입 평년 수확량 곱하기 농지별 기준 가격 실제 수입 수확량 플러스 미부상 감수량에 기준 수입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최소값 적용합니다. 자, 미부상 감수량은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최대가 적용합니다. 자, 수확량 산정 품종별 계당 과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되겠습니다.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을 산정하는 거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요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품종별로 가중이 없는 경우 여기 품종별 가중이 없는 경우 돼 있죠. 없는 경우 앞에 기본서에는 평균 가중을 사용하거나 기출하 자료를 이게 참고해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산식에 산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자 품종별로 가중이 없어 기수확을 이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을 품종 수령별 착가량으로 본다. 만일에 품종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다라면 우리 품종 수령별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했나요? 품종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전체 평년 착가수 평년 착가수에다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평년 착가수에다가 이렇게 구했잖아요. 평년 수확량 가지고 해야 되고 평년 수확량 해야 되겠네요. 평년 수확량에다가 A와 B의 표준 수확량의 합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면 A의 표준 수확량을 올려줬죠. 요 값이 A의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고 그 값이 그대로 착가량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중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과중이 없어 라고 한다면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수학감소 보장 방식하고 계산은 같죠. 피해율만 산정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배우고 온 부분이고 피해율 산정하는 것만 다릅니다.
착가량 한번 볼게요. 먼저 착가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기 때문에 착과량을 먼저 산정해야 되겠네요. 자, 착가량 산정하기 전에 우리 가장 먼저 하는 거 주당 평년 수확량. 주당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 아이고 지수라 돼 있네요. 주수로 나눠줍니다. 18,000 나누기 500 해서 36. 조사 대상 주수 볼게요. 500주에서 고사 있고 미보상 30주 있네요. 그럼 470주네요. 4 플러스 7 하면 표본 주수 몇 주? 11주. 착가수가 몇 개? 550개. 그러면 주당 착가수 구할 수 있겠네요. 550 나누기 11주 했더니 50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요? 착과량은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가수, 조사 대상 주수 470에 주당 착가 50개. 과중을 구해야 됩니다. 과중 조사 했네요. 자, 30개예요. 30개인데 1200g이니까 12kg이네요. 12kg 했더니 0.4kg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0.4. 미부상 주수 30주 있으니까 30주 가져왔고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한 거 가지고 옵니다. 36에서 1480에서 착과량은 산정되었네요. 그럼 이제 감수량만 산정하면 되겠네요. 이건 조사가 어떤 조사였나요? 수학 개시 전 조사였네요. 감수량이 있다 없다? 없네요. 없으면 바로 착과량 가지고 바로 이 착과량이 수확량이 돼버리는 거죠. 왜? 감수량이 0이기 때문에. 자, 미부상 감수량은 착과량이 수확량이 돼버렸기 때문에 평년에서 이 수확량을 빼고 미부상 비율 10% 곱합니다. 했더니 752kg. 자, 이제부터 이제 평수 미평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 수입, 기준 수입 구해야 됩니다. 실제 수입은 평년 수확량 18,000에 기준 가격 좋네요. 3,500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준 수입은 구했고 실제 수입은 우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을 합해야 된다고 했죠.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수확량. 그래서 1480에서 752를 더한 거에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쭉 작은 거, 수확기 가격이 더 작네요. 곱하기 2,500 했네요. 했더니 2,800 얼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고 다시 나누기 기준 수입하면 피해율이 산정. 그래서 수익감소 보험금 가피자 공식에 의해서 보험금을 산정했어요. 근데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약간 그 특약도 들었다는 얘기죠. 이분이. 그래서 수확량 감소, 수확 감소 추가 보험금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때 유의할 거 피해율이 이거 피해율 구한 거에서 10% 바로 해버리시면 안 돼요. 평, 수, 미, 평으로 피해율 산정해야 된다는 거. 평년 18,000, 수확량 1480, 미보상 감수량 752 나누기 18,000 해서 했더니 다르죠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피해율이. 맞죠? 다르죠? 똑같지 않죠? 37.6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 0.21 해서 236만 8,100원 해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보험금도 산정.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시험 장소에 가면 당황을 하니까요. 자, 포도품은 나무 손해보장 가입 가능하다고 했어요. 동해로 5년생 결과주수가 일부 동사하는 피해를 입었대요. 일부 동사했대요. 일부 동사했습니다. 그래. 나무 손해보험금을 산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실제 결과주수가 600주, 가입주수 600주였네요. 피해고사 주수가 120주라고 합시다. 피해주수, 수학불능도 있네요. 수학불능 10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정요? 피해주수는 어떤 것만 올린다고 했나요? 고사된 것만. 그래서 어떻게? 120주만 피해주수로 가지고 옵니다. 자, 고사. 지금 동사를 고사했기 때문에 동해는 보상하는 손해예요. 그래서 120 나누기 60 했더니 20%. 자, 나무 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은 전부 동일하죠. 5%. 그래서 20%에서 5% 빼고 1천만원 곱했더니 150만원 지급되겠습니다. 자, 농업수익감소 보험금 보험금 산출풀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항상 먼저 하는 건 우리 수익감소든 우리 수확감소든 항상 주당 평년 수확량 먼저 구하고 가는 게 좋다고 했죠.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누고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합니다. 실미고기 주당 착가수 표본주 착가수 합계에 표본 주수를 나눕니다. 표본 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이라고 했죠. 착과량 산정합니다. 왜? 수확량이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니까요. 착과량 곱하기 착과수 곱하기 과중 이게 착과량. 그다음 미보상 미보상 수확량이 되겠죠.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착가량에서 감수량의 합을 빼야 되기 때문에 감수량 산정합니다.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 각각의 과중에 금차 착가 피해 구속률, 금차 낙가 피해 구속률 곱한다는 거. 고사나무는 금차 고사주수,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 더해서 곱해주고. 자, 전체 피해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맥스 A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수확량 최종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 되겠습니다. 미부상 감수량 평년에서 수확량 빼고 미부상 비율 최대값 해주면 됩니다. 피해율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이더라. 그럼 기준 수입 어떻게 구해요?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을 곱해요. 자, 실제 수입 어떻게 구해요?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의 합을 더한 거. 이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수확량이더라. 여기에서 농지별 기준가격과 농지별 수확기 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해주더라. 마지막 보험금 산출, 가피자 공식에서 보험금 산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농업수익감소 보장은 덤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앞에 거 복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피해율 산정에 관한 거, 기준 수입, 실제 수입에 관한 것만 잘 보시면 되겠고, 우리도 기준 수입, 실제 수입은 우리 1차 1과목 1권에서 자세하게 배우고 왔잖아요. 우리 1과목 1권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기준 수입 구하라는 거, 실제 수입 구하라는 거, 시험 출제에 다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다시 기본수로 돌았어요. 예전에 4회 때까지는 이게 있었어요. 있었다가 5회, 6회 쭉 사라져. 5회 때 살짝 조금만 담궜다가 6회, 7회 때 사라졌었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5, 6, 7회 때 좀 기준 수입, 실제 수입에 대한 문제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올해 1권에서는 무조건 기준 수입, 실제 수입, 기준 수입 고라라는 하는 거 품목마다 좀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산정해 주시는 거 이렇게 두시고, 기준 수익 구할 때 직전년도 5년이라고 했는데 내 가입년도를 포함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들 있죠. 그건 가입년도 포함이잖아요. 왜? 그 다음 연도가 수확기 가격이 나오니까 가입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준 수입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라고 했죠. 농가 수치 비율 안 곱하는 것도 있잖아요. 만원이랑 우리 콩 중에 장두나밥 중에 나물용 콩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구분해서 하시면 1과목하고 2과목 조금 연결시켜가지고 수익감소 보장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라서 복습 차원에서 오늘 좀 복습 좀 하고 한번 다지기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피해율 산정하는 것만 잘 봐주십사. 농업 수익감소 보장 피해율과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피해율 산정하는 공식이 다르니까 그 부분만 실수하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